네, 경기 의정부시갑 출신 오영환 의원입니다. 네, 사무총장님, 우리 국회에 매일매일 출입하고 또는 이 상주하는 이런 유동 인구들이 굉장히 많죠. 그렇습니다. 네, 국회직뿐만 아니라 정부 소속의 공무원들, 보좌진들, 기자, 언론인, 일반 시민분들, 그리고 공무원이 아닌 직원들까지 하면은 아마 수천 명 이상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. 오늘 그런 국회 청사,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국회가 과연 안전한지, 이 응급 환자 발생 시에 대비 대응 체제가 잘 갖춰져 있는지 그 부분을 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. 네. PPT 좀 띄워주세요. 네, 실제 2020년부터 이 본관과 회관에서만 응급 환자가 31명이 발생했습니다. 그리고 지난달 11일 이 안타까운 이 사고가 있었죠. 심정지 환자가 국회 본관 6층에서 발생하고 결국 사망하셨는데요.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. 사무총장님, 혹시 소생의 사슬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? 못 들어봤습니다. 예, 심정지 환자의 경우에는 이 빠른 발견, 또 신고, 심폐소생술, 제세동, 심장 전기 충격을 말합니다. 그리고 전문 소생술과 치료까지 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모든 고리가 빠짐없이 제대로 수행되어야 생존 가능성이 높아진다, 이런 건데요. 이건 알고 있습니다. 이번 환자의 경우에 다음 장 넘겨주시면 이 환자를 최초 발견하고 신고한 지 7분이 돼서야 화장실 문이 개방됐어요. 그리고 그때부터 13분, 즉 환자 발견 이후 20분이 지난 뒤에서야 이 구급대원들이 도착해서 CPR이 시행됐거든요. 그때까지 이 환자는 응급 상황에 꼭 필요한 도움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. 이 현장의 경호 근무자분들도 현장에 도착하셨거든요. 그런데 이 경호 근무자분들 이 응급 환자 발생 시에 대응 매뉴얼이 있지 않습니까? 매뉴얼이 있습니다. 그런데 이런 CPR이 시행되지 못했죠. CPR 사무총장님, 제가 해당 근무자들의 현장 대응을 질책하거나 이러는 게 아니라 사실 이런 심폐소생술의 경우에 충분한 교육 훈련 또 이런 좀 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전문가가 아닌 이상 쉽지는 않습니다. 네, 왜냐면 짧게 말씀드리면요. 저기 10시 22분에 10시 25분에 의사가 도착했거든요. 도착했는데 의사가 볼 때는 이미 사망 상태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CPR에 대해서 그러면 정확히 말씀드리면요. 사망 판정을 현장에서 의사가 내릴 수 있으나 구급대원이 도착해서 CPR을 하고 병원 이송을 결국 하지 않았습니까? 그렇습니다. 결국 매뉴얼대로 판정을 하지 않았으면 CPR을 시행해야 되는 상황입니다. 다음 장 넘겨주시고요. 그래서 교육이 어떻게 국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했습니다만 최근 10년 동안 꾸준히 매년 이루어지고는 있습니다. 그런데 올해를 봐도 경호기획관실에 이 23명밖에 받지 않으셨죠. 이 경호직렬, 방호직렬 이렇게 다 합치면 179명이라고 알고 있는데 너무도 적은 숫자가 받으셨고 또 이 교육과정에 이 자동심장 충격기 사용법도 들어있는 것으로 아는데 다음 장 한번 넘겨주세요. 이 제세동기 역시 현장에 구급대원들이 도착해서 적용할 때까지 전혀 사용되지 않았습니다. 사무총장님, 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 유동인구, 상주인구 등이 일정 기준 이상 이렇게 많은 다중이용 시설들은 이 심장 충격기를 배치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? 다 되어 있습니다. 네, 우리 국회도 구비가 돼 있죠. 근데 이 환자 발생은 6층에서 냈습니다. 근데 가장 가까운 곳이 3층 본회의장에야 있거든요. 근데 이것이 비치되어 있는지를 아는 사람도 기억하는 사람도 아마 없었을 겁니다. 그렇지 않겠습니까? 현재 규정으로는 현재 각 건물당 1개씩 두게 돼 있는데 저희는 본관에 3개, 의원회관에 3개를 두고 있습니다. 예, 법령상의 기준보다 우리 그런데 의원님께 지적하신 대로 6층에서 가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실제 이번에 4분이라는 게 확인되지 않았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이걸 더 확대해야 된다고 저희가 결정을 내렸습니다. 네, 아주 제가 꼭 제언드리고 싶었던 부분인데요. 이 수많은 응급 환자들의 이런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곳이 바로 국회죠. 국회에서 제정된 법이고 이 심장충격기 구비 역시 의무화가 된 곳이 바로 국회입니다. 그런데 그렇습니다. 이런 국회에서조차 그런 입법과 이런 제도의 이 취지가 전혀 작동되지 못했다는 것이 굉장히 안타까울 뿐이고요. 이런 차원에서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먼저 말씀 주신 것처럼 이런 심장 충격기 역시 이 국회가 먼저 좀 더 선제적으로 이런 응급의료 법률을 제정한 이런 입법의 전당으로서 좀 더 이게 층별이든 구획별이든 접근성이 허락하는 한 눈에 띄는 곳에 최대한 많이 좀 가능한 많이 비치하고 그리고 교육하고 홍보하고
좀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. 그리고 심폐소생술 교육 역시 서면으로 먼저 답변 주신 걸 보면 이제 모든 경호직렬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겠다고 하셨지만 사실상 국회에 상주하는 더 많은 최대한 많은 모든 직원들 상주하는 직원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국회 사무처에서 주도적으로 만들어 주셔야 되고 보좌진들에게도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것 또한 이 사무처에서 고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누가 발견을 먼저 할지 그리고 누가 도움을 가까운 곳에서 줄 수 있을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안타까운 이태원 참사에서도 드러났지만 이 많은 국민분들이 슬픔과 고통 속에서 남의 일이 아니라는 심정으로 이 심폐소생술 교육 신청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. 실제로 현장에서 많은 시민들이 경찰 그리고 소방공무원들을 도와서 이 응급처치에 참여를 하시고 정말 또 많은 도움을 주셨는데요. 우리 국회에서도 이런 제도의 취지를 더욱더 잘 살려 우리 사회에 좀 모범적인 모습을 현대적인 모습을 보이는 그런 국회가 되었으면 좋겠다. 네, 이번에 이태원의 이 참사를 보면서 저도 한숨도 못 자고 있다가 아침에 8시에 출근을 했는데요. 저희도 국회를 돌이켜보게 됐습니다. 그래서 장비 부분에서의 더 선진적인 규칙보다 더 선진적인 사례를 만들겠다는 점. 두 번째로 교육에 있어서 모두를 교육한다는 건 안 한다는 거고 똑같은 건데 일단은 경호교육관 중심으로 확실하게 한다는 거. 그다음에 전 직원이 보다 이 선진적인 국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걸 각별히 하겠고 이번에 안타까운 이 슬픈 현실이 다시는 되풀이지 않도록 국회가 더 모범을 보이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. 예, 오영환 의원님 수고.